다들 반갑습니다. 아무튼 뭐 1년 동안 물리를 함께 해야 되는데 괴로운 학문이죠. 잘하는 학생이든 못하는 학생이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성적이 나뉘는 시기가 될 거고요. 중간 한 몇 개월 지나면 하는 친구와 포기하는 친구 이렇게 나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뭐 일찍들 원래 9시 반에 시작하면은 반절을 안 와야 되는데 그래도 참 성실한 친구들인 것 같아요. 보통 9시 반에 시작하면 9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전화하면 이제 일어났어요 이게 맞는 건데 포기하지 않을 듯 그렇게 보입니다. 저장해드 시고요. 추후에는 이제 오픈 채팅방을 좀 만들어 가지고 정보 전달, 자료 전달 이런 걸 해 드립니다.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가르쳤으면 뭐 파악하기 쉬운데요. 누가 잘하고 못하는지 알 수가 없고 눈빛만 딱 봐도 여기는 대다수가 잘하는 학생이 포진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울 거예요. 잘해도 어렵다. 잘해도 정규권 학생들도 어려워합니다. 오늘 물리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물리는 1단원이 역학이에요. 역학. 2단원이 전기와 자기. 3단원이 화동과 현대물리. 진도상을 보시면 이 역학까지가 1학기예요. 이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역학까지가 1학기 확률이 역학까지가 왜냐하면 분량이 3등분이 아니고 이게 절반입니다. 생각해보면 절반이기도 하고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성적을 잘 내면 좀 수월해요. 여기는 그리고 이때쯤이 되면은 이제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와서 잠이 잘 와요. 수업 받을 때 잠 자도 성적 잘 나옵니다. 왜? 좀 쉬워요. 여기는 그나마 할만해. 너무 어려워 여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1학기만 잘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야. 이거 2단원, 3단원 할 때쯤 이제 인생에서 뭔가 현타가 오는 그때가 됩니다. 나는 공부는 잘하는데 왜 여친은 먹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나는 왜 목소리일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방황을 많이 합니다, 이때. 자, 그럼 역학 다시 시작해볼게요. 역학은 현대와 사회니까 이런 거를 많이 봤죠. 선생님 시대는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학원 선생님이 얘기해줘야 저런 게 있었네. 근데 요즘은 전부 압니다. F는 MA. 그래서 힘을 받은 물체가 어떤 질량이 힘을 가하게 되면 얘를 관찰하는 거예요. 저런 힘 받은 물체를 관찰해서 규칙성을 찾습니다. 이런 행위가 과학이에요. 이런 행위 자체가 어떤 물체의 행위를 관찰해서 규칙성을 찾아요. 그리고 법칙이나 또는 정리 이런 것들로 만들어내죠. 법칙을 찾는다. 이런 법칙을 찾아낸다. 이런 건 노벨상이죠. 노벨상. 여러분들이 어떠한 법칙을 생각한들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서양 사람들이 약 200년 전부터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다 만들어 놨고, 자, 교과서에 한국 사람이 이런 거 봤어요? 철수의 법칙, 영의의 정리,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없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있어요. 이렇게 기초학문은 외국 사람들이 다 해놨지만, 이 심화 기술 파트, 우리 공학 파트는 한국 사람도 많습니다. 언제 보냐? 대학교 때 봐요. 대학교 때 이름만 보는 게 아니라 실물로도 봅니다.
그들이 누구냐? 교수일 수가 있어요. 교수. 살아있는 이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옛날 교수로서 유명한 사람이 리처드 파인만인데 그때 당시 학생인 사람들은 뭐 이 사람이 뭐 대단한가 이럴 수도 있었겠죠. 나중에 뭐 대단한 사람이네 이럴 수 거고. 아무튼 선생님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서 관심 갖자야 되고. 자, 규칙성을 찾는 행위가 과학이고요. 그래서 법칙을 만들어서 우리는 뭘 하고 싶은 건가? 그러면 얘가 t초 후에 이 물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을까? 우리는 딱딱하게 얘가 t초 후에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속력을 갖고 어떤 가속도를 갖는지 이걸 말해주는 것이 오늘 할 얘기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운동의 기술, 운동의 표현. 과학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과학적인, 그러니까 과학이 인문과학, 경상과학, 순수과학 이렇게 나눕니다. 대학교 가면은 학과에 전부 과학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인문과학 뭘 것 같아요? 국문학과, 영문학과 이런 게 인문과학이에요. 순수과학, 물리학과, 화학과 이런 데가 순수과학, 수학과 이런 데가. 그래서 모든 탐구를 하는 모든 행위를 과학이라 하고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서 어떻게 될 건데, 그래서 어떻게 될 건데 이걸 알아내면 그 학문이 끝이 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힘받은 물체에 대한 행위를 우리가 예측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초적인 지식에서는 물리량에는 스칼라량하고 벡터량이 있어요. 스칼라량하고 벡터. 스칼라하고 벡터. 벡터 뭐 처음 들어본 학생도 있을 것이고, 파워레인저 알죠? 파워레인저. 그 전엔 벡터맨이라는 게 있었는데, 선생님은 후레시맨 세대입니다. 아버지한테 물어보시면 잘 알 거예요. 후레시맨. 그 후레시맨 때문에 지금의 파워레인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후레시맨이 너무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그때부터 막 더 많이 시작을 했어요. 그 시리즈가 후레시맨이 7기입니다. 7기. 파워레인저가 몇 개 같아요? 20 몇 개가 24기인가? 그럼 전에도 있었다는 얘기죠. 앞에. 벡터라는 단어를 옛날 학생들 같은 벡터맨 아니에요? 요즘 모르죠 이제 벡터맨을 모르니까. 파워레인저도 어차피 세대인가? 아니 안 봤을 것 같은데. 아무튼 확실하게 뽀로로는 맞은 것 같고 뽀로로. 스칼라는 크기만 나타내는 겁니다. 크기만 가지고 하는 행위가 스칼라예요. 벡터는 크기도 가져야 되지만 방향성까지 고려해야 되는, 그래서 요게 골치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물론 지금의 물리학은 약간 변질이 돼가지고 이거를 거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앞으로 여기 공대로 진학할 학생들은 요것 때문에 죽어나요. 이것 때문에. 왜냐면 약 18년 동안 이런 것만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대학 가면 이것만 합니다. 지금 고2니까 이제 미적분 배웠을 거 아니에요. 미적분. 선생님 좀 배우지 않았을까요? 미적분 자신 있어. 그러고 대학 가면은 벡터 미적분을 해요. 뭐지 이건 또? 비슷한데 뭔가 달라. 그래서 골치 아픕니다. 과학과 학생들도 골치 아픕니다. 힘들어해요. 그래서 얘하고 얘의 차이점을 알고 얘를 좀 다룰 수 있는 거를 좀 공부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스칼라는 부피나 넓이 또는 온도 이런 물리량들은 방향이 필요가 없죠. 근데 대다수 물리학 책에 등장하는 물리량들은 전부 크기하고 방향까지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다만 변질이 돼서 벡터화 시켜서 계산하는 게 거의 없을 뿐. 수능은 거의 안 냅니다. 그런 거를. 착각하지 마세요. 수능은
안 내지만 내신은 낼 수 있어요. 수능은 안 내지만 그래도 요즘 대다수의 학교 최근에 뭐 신송고라든지 송도고는 안 했는데 포스코고나 인천여고 뭐 이런 학교는 해송고 뭐 이렇게 좀 시험지를 보면 작년에서 보면은 그냥 여기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학교가 대부분 선생님들이 에이 너네 어차피 정시해야지 수시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냅니다. 여기 있는 문제를 편집해가지고 시험 2, 3주 전에 나눠줘요. 이렇게 여기서 낼게 라는 구라를 치죠. 나오긴 나와요. 조금 믿지 마십시오. 프린트에서 많이 뭐 많이 나온다고 나오는 거고 조금 나와요. 조금 아니면 변형해서 나오거나 그게 수능 문제를 변형해서 내는 거고 물리학에 정말 진짜 물리학에 뭔가 뿌듯함을 느끼는 선생님도 있어요. 물리학 최고지 막 이런 선생님들은 이런 형태로 냅니다. 이런 형태로. 왜냐하면 이게 싫어하거든요. 싫어합니다. 선생님도 싫어 이거. 이게 무슨 물리학이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요거를 갖다 낼 겁니다. 왜? 잘 알고 있어요. 학생들이 이거 틀릴 거니까. 그래서 정말 1등급이 맞고 싶으면 이런 것도 잘 풀어야겠지만 학교 수업 잘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학교 수업 잘 듣고 우리 선생님은 뭔가 이상한 거 가르쳐 준다. 그러면 반드시 알려줘야 돼, 선생님한테. 우리 학교는 뭐 선생님 이상한 거 해요.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 그 이상한 걸 언제 한다? 이상한 걸 언제 알려주겠어요? 잘 때. 여러분들이 잘 때. 잘 때. 그냥 뭐 25명, 30명 있으면 거기서 한 15명 자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요즘 학생 인권이 보장돼서 충분한 수면을 시켜드리잖아요. 학교에서. 그러면 앞에서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이 얼마나 이것들 봐라. 그래 너네 몇 명 열심히 하는구나. 힌트를 줘야지. 그런 경우가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학교 수업을 잘 들으시고요. 근데 듣다 보면 안 들어도 되는 수업도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뭐가 없을 것 같아. 그걸 잘 판단하셔서 잘 조화를 이뤄야 이걸 대비를 해드리죠. 일단 보편적인 것만 가르쳐 드려야 되니까. 아무튼 최근에는 좀 이상하게 내는 학교는 좀 없었다. 요즘은. 근데 모릅니다. 새로운 선생님도 바뀌고 하니까. 작년의 족보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벡터학을 좀 해봅시다. 그러면 스칼라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요게 연산이에요. 사칙 연산 더 있는데 우린 요것만 할 줄 알면 되죠. 매우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나이를 먹을수록 어려운 학문입니다. 이게. 특히 요거하고 요거 어려워요. 요거하고 그나마 요게 잘 되는 이유가 돈 계산 때문에 좀 잘 됩니다. 덜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잘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형도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이게 계산이 안 돼갖고 계산기 항상 갖고 다니고 계산기. 덧셈, 뺄셈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게 합성입니다. 벡터의 합성, 내적, 외적 이렇게 얘기해요. 내적, 외적. 자, 수학의 학문 중에 기하와 벡터 이런 학문 있죠. 그때 배워요. 이게 고등학교 때 다 배웁니다. 사실상. 그런데 너무 늦게 배웠기 때문에 몰라요. 그리고 물리원에 다 있어요. 이거 물리원에도 이 네 가지 연산이 전부 있는데 모르고 배운 학생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저게 뭔지도 모르고. 일단 나중에 하면 되니까 오늘 2개만 하고 갈 거예요. 이거 뭐 필요 없어요. 나중에 하면 되니까. 지금 물리학자가 되고자 우리 여기 있는 게 아니고 1등급 맞고자 있는 거니까. 자, 덧셈은 벡터를 나타내는 방법이 화살표니까 이거를 출발, 시점, 종점, 크기, 방향 다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이렇게 무는 형태는 이게 A 벡터고 이게 B 벡터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냐? A 벡터 플러스 B 벡터 이렇게 연산하라고 했어요. 중학교 1학년에 나옵니다. 중1 때 힘의 합성. 그리고 시점 일치형 이런 경우에는
이걸 삼각법이라고 하고 이거를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모르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아는데 연산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알죠? 그런데 분명히 아는데 연산 안 합니다. 왜? 이게 너무 익숙해. 너무 익숙한 겁니다. 10 플러스 10이 얼마냐? 20이 아니죠? 왜 20입니까? 이게 스칼라라는 보장이 있어요? 이런 습관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살짝만 바꾸면 틀리는 겁니다. 살짝만 바꾸면. 이 1단원에 이거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에 대한 것들이. 얼마든지 바꿔서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스타일대로 안 내서 그렇지. 아무튼 덧셈이 있었다. 그 다음에 뺄셈 알아야 돼. 뺄셈. 뺄셈은 사실 뺄셈이 아니고 변화량이라는 거예요. 변화량. A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 B 벡터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엔 덧셈이다. 그러면은 요게 A 벡터고 요게 B 벡터면요. 요게 마이너스 B 벡터겠죠. 하나를 바꿔주면 될 거 아닙니까? 원하는 답은 이게 답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상 뺄셈은 없는 거죠. 그냥 다 덧셈입니다. 덧셈인데 이거를 변화량이라고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의 기술을 해야 되니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변화량을 또 뭐라고 하냐? 이렇게 표현해요. 델타라고. 델타라는 기호를 쓰고 여러분들은 요 기호로 알고 있죠. dTd dx d y 프라임 이런 걸로 알고 있죠. 같은 얘기입니다. 다 변화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변화량을 좀 빨리 해보면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다 필요 없고 물리학자 될 거 아니니까 이게 A 벡터 이게 C 벡터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이거? 뭐 앞에 있는 것처럼 이거는 그렇게 한다는 거고 빨리 해야 되겠죠. 나중에서 처음 배우면 됩니다. 나중에 뭐가 있어요? C가 있죠. 이렇게 쓰면 끝. 간단하죠? 이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익숙하지 않겠지만 거의 90%는 이런 것들만 나오겠지만 혹시라도 벡터량이라고 생각이 들면 방향이 있는가를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저런 데서 틀리는 거예요.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연산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위치 표현부터 한번 해봅시다. 위치 표현부터. 위치의 표현은 중학교로 보면 기준점 방향거리. 그래서 기준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분리되었냐,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래서 이 영어 단어로 separ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separation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위치를 S 또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를 이동거리 중학교 때 배우는 물리량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차이점은 이제는 무조건 방향이 변한다. 중등교육과 고등 물리의 차이점이 바로 이 방향성에 있어요. 방향성 때문에 무조건 변합니다. 방향이 안 변하는 문제를 출제를 하겠습니까? 선생님이?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변할 거예요. 무조건. 방향이 변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분리해야 된다. 이거 엄청 쉽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각 색깔별로 흑백이긴 한데 색깔별로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경로는 다 다르죠. 이동거리는 전부 다른데 1경로, 2경로, 3경로는 전부 변이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변이는 최단 경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이거
P에서 Q까지 갈 때 이동거리 얼마겠어요? P에서 Q까지 이동거리 100파이. 변이 얼마겠어요? 변이 200m. 끝. 밑에 거. 자, 요런 식으로 움직였다면 A에서 C까지 갔다고 합시다. A에서 C까지. 그럼 이동거리 얼마예요? 40이 되겠죠? 변이 20. 매우 쉽죠. 다만 이거 30m, 이거 40m. 변이 얼마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왜 틀리냐? 이래서 틀리는 거예요. 왜 50이죠? 3대 4대고. 직각도 아닌데? 직각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직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틀리는 겁니다. 모래로 틀리는 게 아니라 5대 50이면 13.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해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만 하면 1도 틀릴 게 없습니다. 여기는 1도 틀릴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속력의 개념으로 갑시다. 속력과 속도. 그러면 이 다음 위치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속력이라는 게 있고요. 다음에 속도라는 게 있는데, 속력 V는 단위 시간당 얼마나 빨리 이동했는가. 또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나오고 킬로미터 퍼 아워가 있어요. 한 100개 학교 중에 한두 학교는 이 단위 갖다 장난질 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꼭 서울에 있어. 진짜 서울에. 정말. 미터 퍼 민. 이거는 분당 미터예요. 분당 미터. 안 쓰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안 쓰는데 이렇게 바꾸는 양반들이 있어요. 실수를 유발하도록, 학생들이 실수를 유발하도록. 이거 연산하는 거는 추후에 하면 되고, 단위는 매우 중요하지만 항상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108이다.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30이겠죠. 벌써 눈치챘죠? 비례식으로 하면 다 되는구나. 비례식으로 하면. 얘면, 단위 완산하지 말고 그냥 비례식. 이렇게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래 50분 안에 다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속도는 벡터량을 위에다 화살표 표시를 해주고, 변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동거리와 변이가 다르다면 속력과 속도는 구분해야 됩니다. 속력과 속도는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방향성을 고려한다는 게. 아무튼 이것도 중학교 때 잘 배워서 위치하고 속력 말하면 이제 요거 그리죠. 요거 잘 기억나실 텐데 거속시. 거속시.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워가지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가 관찰하는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리얼한 자연을 갖다가 기술하게 되는 겁니다. 더 리얼틱한 자연. 그러면 요런 자연이 있냐? 변이가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변화하는. 그러면 항상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울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분이 중요한 거겠죠. 그 다음 중요한 게 쓸고 간 면적이 중요해요. 적분이죠. 미분 적분. 그래서 미적분이 수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자연을 기술하고 싶은데 자연이 끊임없이 변해요. 끊임없이. 그래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옆 친구는 예측하기가 좋죠. 옆 친구는 지금까지 솔로였으니까 오늘도 혼자 있겠다. 이게 예측 가능하죠. 옆 친구는.
우리 항상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옆 친구는 항상 여친이 있어. 아, 얘는 저녁에 또 만나겠지? 이렇게 예측할 거 아닙니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시대가 어느 때인데 고의가 되고 이제 오늘 남자끼리 둘이 만난다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어제도 저 바빠요 오늘. 그랬더니 왜 남자 둘이 만난대. 그래도 놀아줄 친구가 있다는 게 어딥니까? 놀아줄 친구가 있다. 좋은 의미로 생각해야죠. 엄청 중요한 거 기울기. 제일 중요하다. 기울기. 뭐겠어요 기울기가 그러면? 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속도겠죠. 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더 리얼틱한 자연 생각한다면 저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등속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있어요? 등속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 하나 찾아봐요. 한번 찾아봅시다. 어떤 친구가 엘리베이터래,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등속이면 문 열면 뛰어내려야죠. 에스컬레이터, 그 점 괜찮아, 에스컬레이터. 그것도 사실상 속력이 다른 겁니다. 속력이 달라요, 또. 어떤 똑똑한 친구는 빛의 속력이요. 맞아요? 빛의 속력? 진짜 맞아요? 빛의 속력도 매질에 따라 속도 달라집니다. 잠깐만 생각해봐도 아니죠? 없어요.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는 저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건 자체는 중학교 때 학생들을 위해서 저런 거를 만들어 놓은 거지. 사실 우리는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 뭐 이런 거 없어요. 딱 여기까지가 중학교 수준이죠. 기울기 속력이고 면적 이동거리다. 통합과학 때도 했을 거고. 그래서 끊임없이 변하죠. 끊임없이. 자, 중학교 거 한 것 중에서 조금 하나 외웁시다. 뭔가 좀 특이하죠. 이렇게. 속도가 바뀌었어. 이게 우리나라 교육에 정말 잘못된 점이에요. 자,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물체 있습니까? 왜 있지도 않는 걸 자꾸 그래프를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외국은 이런 게 없습니다. 외국은. 실제 어떤 자연의 그래프를 줍니다. 문제에다가. 다만 외국 문제는 단점이 있어요. 계산이 짜증나요. 안 맞아 떨어져. 우리나라 학생들 점수를 안 떨어지면 막 승질나잖아. 그렇게 했으니까 뭔가 답이 마이너스 1, 0, 1, 2. 요즘은 좀 뭐 2분의 1이나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런 거 나오면 잘 맞은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답이 3분의 21?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풀다 보면. 왜 그러냐? 7이구나. 7이구나. 산소에 약해서 나누기가. 이게 우리나라가 항상 이렇게 왜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래도 학생 입장에는 좋습니다. 뭔가 이렇게 딱딱 떨어지고. 이거 우리 시절 얘기예요. 이거 우리 시절. 선생님 시절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님 시대는 이렇게 쓰면은 주관식도 맞아요. 이렇게 답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거 왜 그러냐? 출제자가 게을러서 그래요. 출제자가 문제를 만들 때 답을 정해놓고 만듭니다. 여러분이 한번 문제를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나는 답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해서 그거에 맞춰 짜맞춰서 나머지 변수를 줘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은 지적됐습니다. 애들이 찍어서 맞춰요. 요즘 수능에는 이런 답 없습니다. 소수점도 나오고 다 달라요. 이렇게 표현이. 이럴 확률이 요즘은 적어졌어요. 그래도 아직 그냥 찍지 마세요. 안 맞으니까 요즘은. 출제자가 똑똑해져가지고 안 맞습니다, 이제. 아무튼 뭐 이런 게 있다 치고. 자, 요거 얼마예요? 플러스 40. 여기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동거리라면서요. 그럼 앞으로 간 거리, 뒤로 간 거리,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도 뭐 중등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따라서 변이는 얼마냐? 40. 변이는 뭐라고 해야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10이에요. 자, 이거 왜 틀리냐면 40 씁니다. 이거 얼마 써요? 10 써요.
틀립니다. 왜 그렇죠? 변이는 벡터량이에요. 스칼라니까 벡터기 때문에 방향성을 말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문제를 출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도 맞았다 해줄 겁니다. 근데 엄연히 틀린 겁니다. 방향성 말해줘야 돼요. 여기다 옆에다가 왼쪽 또는 오른쪽, 북쪽, 남쪽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자, 다음 거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기서부터가 이제 오늘 할 이야기예요. 여기서부터가 수업부터. 자연 현상도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자연 현상도 내 친구는 중학교 때도 전교 1등, 고1 때도 전교 1등.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얘는 또 1등 하겠지. 이렇게 되죠. 근데 내 친구는 중1 때 100등, 중2 때 50등, 중3 때 전교 1등. 이랬으면 이 친구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공부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50등이죠. 50등. 대략.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대학교에서 좋아하는 성적입니다. 나름. 이러면 좀 좋아요. 성적이 개선되고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1, 50, 100이면 떨어져요. 얘는 가능성이 없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것처럼 뭔가 변하면 우린 항상 요런 행위를 해요. 요런 행위. 평균. 이런 행위. 행위. 평균이라는 걸로 제시를 합니다. 평균이라는 걸로. 자, 그래서 평균 속력을 구하는 걸 한번 해봅시다. 평균 속력은 델타 T분의 델타 S. 아까 이 삼각형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2의 델타예요. 얘는 물리학적으로 또는 수학적으로 미분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뭐 미분이야. 잘 모르니까 이거 쓰지 말고 그냥 삼각형 써. 그냥 델타라고 보시면 돼요. 변화량이다. 차이점, 얘하고 얘 차이점 정도는 이제 고2니까 전부 아실 것 같아요. 얘는 그냥 변화량, 얘는 미소 변화량. 이 차이예요. 그냥 변화량이다. 얘도 나중에서 처음 빼고, 이런 학문인데, 그러면 여기서까지가 T2 T1, 여기가 Y 증가량이 되겠죠. 이렇게 그으면, 그래서 이거 필요 없고요.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두 점 사이에 직선의 기울기. 두 점 사이의 직선의 기울기. 저게 평균이다. 평균. 이렇게 속력이 또 방향이 끊임없이 변하는 어떤 물체가 있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구간,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알고 싶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또 평균 내면 되겠죠. 평균 내면. 내가 구간마다 전부 다르니까요. 구간마다. 또 하나 해석해야 될 게 있습니다. 순간 속력이라는 것을 해석해야 되는데, 얘는 책에는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굳이 써보면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이런 의미를 가져요. 뭐 이미 얘가 이렇게 쓰면 된다는 것을 고등학생이니까 뭐 알겠죠? 이 정도는 미분하라는 뜻이죠. 안 할 겁니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한국말로 바꾸면 접선의 기울기.
이 두 가지 요 용어하고 요 용어만 가지고 전부 해석 가능합니다. 자, 두 가지만 가지고 자, 요걸 한번 봐야죠. 요거 이 그래프를 보면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매우 중요한 사실 뭐냐? 요때 어떤 행위가 일어났어요. 요 시간대 방향이 변했죠. 출제자는 무조건 방향이 변하게 됩니다. 출제자는 방향이 안 변하면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어차피 변할 건데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물체의 평균을 알고 싶어. 이렇게 그으면 평균 속력이라고 해야 되냐, 평균 속도라고 해야 되냐. 자, 따져봅시다. 이동거리 얼마냐? 이동거리는 10만큼 갔다가 4 되돌아왔으니까 총 14m가 되는 거고요. 변이는 6이겠죠. 이제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얘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이 변했나 안 변했나 확인하시고, 그럼 이 기울기가 뭔데? 평균 속도 이렇게 해야 돼요. 평균 속도 이렇게 말해주면 되죠. 평균 속도. 어차피 변할 거다. 방향은. 이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뭔가 변화해서 움직이긴 했는데 얘는 특징이 방향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방향 변한 적 없죠. 따라서 이 끝점을 이렇게 연결했다면 노란색의 기울기는 평균 속력이라고 해도 되고 평균 속도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방향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방향이 변한 사건이 중요한 포인트다. 그 다음에 요거 또 분석해 보면요, 요 그래프도 A하고 B는 서로 다른 경로로 움직였지만 6초까지 뭐는 똑같습니까? 평균 속도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지. 기억, 니은, 디귿, 여기서 니은에 A와 B는 평균 속력이 똑같다. 평균 맞는, 아니죠? 이런 식으로 내놓은 문제를 헷갈리게끔. 자, 뭘 봐라? 항상 방향이 변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얘는 안 변했는데 얘가 변했잖아요. 그래서 둘 다 평균 속도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요 그래프를 보고 자, 이 접선의 기울기 순간 속력입니다. 접선의 기울기 순간 속도. 그럼 접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울기가 처음에 가팔랐다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따라서 여기는 감소입니다. 감소. 또 여기 어제에 의해서 또 해야지. 이거 증가함수입니까? 감소함수입니까? 비례함수, 비례, 1차 비례.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하니까. 그럼 이건 뭐라고 말해요? 비례야, 반비례야? 비례야, 이것도.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매번 물어봐도 학생들이 다 반비례래.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수학을 몰라서가 아니라 저런 걸 다뤄보지 않아서라고 보시면 돼요. 저런 거를 자꾸 해봐야 익숙한데, 자꾸 해봐야 여러분들도 노를 잘 못할 거 아니에요. 지금 높아봤자 한 브론즈? 왜 못하겠습니까? 자꾸 해봐야 되는데 공부하느라고. 다이아에서 다이아? 놀 세대가 아니긴 하지만 어렵죠. 학생들이 놀을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진입장벽이 좀 높아요.
뭐 스타크래프트는 더 못할 거고. 그래서 맨 쉬는 시간에 고인데 주로 하는 게 클래시 노엘. 옆 친구 이기고 엄청 좋아합니다. 클래시 노엘. 고인데 안타깝죠. 좀 수준 높은 게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반비례죠. 이게. 그러면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쪽 그래프는 이것도 비례다. 음의 비례라고 하죠. 음의 비례. 음의 비례. 그래서 여기는 다시 증가형입니다. 자,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값이 음의 값으로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뭐 선생님 감소 아니 반비례 아닌가요? 아니죠. 자, 그러면 그 밑에가 보면 위에처럼만 나오면 괜찮은데 이제 이게 뭐냐? 사분면을 넓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이렇게 줘. 이게 용수철 운동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물리학, 그러니까 그래도 이 그래프가 얘는 많이 등장합니다. 파동함수 또는 교류 이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자, 사분면을 넓히면 얘는 A, B, C, D 구간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기울기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죠. 그리고 더 써요. 정보를 더 씁니다. 풀, 풀. 기울기가 양의 비례인지 음의 비례인지 쓰는 거죠. 그럼 질문이 어떻게 되냐? 물체가 B 구간과 운동 방향이 같은 곳이 어디냐? C겠죠? 다 썼잖아요. 저거 쓰면 되잖아요. 저렇게 써놔야 안 틀리고 더 잘 보입니다. 근데 습관이 안 들어져 있어. 그래프를 보고 내가 여기다 정보를 써 넣는 습관들이 안 들어있어요. 자꾸 문제를 째려봐. 째려보면 안 나와요. 이런 작업들을 하셔야 풀리는 거예요. 매번 얘기하는데 제발 문제에다가 내가 아는 사실의 정보를 최대한 써라 해도 안 씁니다. 잘. 그렇게 습관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자, 밑에 것도 해봐. 밑에 거. 자, 이런 그래프가 등장한다면 이런 그래프가 얘 방향 몇 번 바뀌었습니까? 방향. 자, 하나, 두 개, 세 번 바뀌었죠. 그래서 방향이 몇 번 바뀌었는지도 물어봅니다. 당연히 어떤 구간에 대해서 요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요렇게 자르면 이게 평균 속도가 되겠죠. 이미 바뀌었으니까. 따라서 0에서 3초, 0에서 6초. 평균 속도가 누가 크냐? 얘가 크겠죠.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돼요.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크게. 기본적인 얘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 타점 기록계를 해보는데, 여기는 조금 심화적으로 할게요. 여기는. 이럴 반 친구들은 공부를 잘한다고 그랬으니까 약간 원래는 이거 안 가르쳐 안 하죠. 웬만하면 잘 안 하는데 이거를 하지 않는 학교 선생님도 하지 않는 이유는 중학교 때 나옵니다. 중학교 나오기 때문에 설명하지도 않고 문제만 내요. 근데 학생들은 잘 몰라요. 일단 60Hz 의미를 보는데 자 가장 첫 번째 운동을 해석을 못합니다.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찍었어. 속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모르죠. 그렇죠. 자, 여기에 테이프를 움직인 방향이 표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이거 감소입니다. 그냥 모를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아주 쉬운 거를 모른다니까. 왜냐면 안 해서 모르는 거 안 해서. 이거 종이 테이프를 학교에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은 이 상황이 뭔지도 모르는데 문제를 내니까 틀리는 거예요, 이게. 얘가 1초 60분 찍고 있는 거야. 이때 종이를 빼는 겁니다. 그럼 누가 먼저 찍혔겠어요, 여기서? 얘가 먼저 찍히고 다음 찍힌 거예요. 그럼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소죠. 별것도 아닌데 틀리면 억울하죠, 이런 거는.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반드시 뭘 봐라? 이 종이를 어디로 뺐는지를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틀려요. 자, 첫 번째, 뭐 그걸 해결했다 치고, 그럼 60Hz는 1초에 60번 찍으니까 이거 하나 찍는데 60분의 1초가 걸립니다. 60분의 1초.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구간당 시간은 0.1초가 되겠죠. 그래서 종이 타점 기록계가 나오면 자, 도표를 작성하십시오. 이거 쉽게 생각하지 마셔요. 어렵습니다. 도표 작성해라. 위치. 각 구간을 A 구간, B 구간, C 구간, D 구간 하나, 둘, 셋, 4개 있네. 그러면 1cm, 3cm, 5cm, 7cm 드시고 그럼 각 구간당 속력은 0.1로 나누면 될 거 아닙니까? 다 0.1씩 걸렸으니까 10, 30, 50, 70 이렇게 돼요. 단 센치니까 0.1, 0.3 이렇게 써도 되지만 자, 문제는 해석입니다. 이 10의 의미가 무엇인가? 해석. 의미가 뭡니까? 이게 속력입니까? 평균 속력이에요, 이게. 평균 속력. 자, 출발할 때 속력이 얼마겠어요? 그러면 여기 출발할 때 0겠죠, 0? 저기서 출발했다고 치면 그럼 이때 속력은 얼마겠어요? 자, 평균이 10입니다. 평균이 20이 돼야 돼요. 등가속도 운동은 2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중간값입니다. 등가속도일 때는.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가 20이에요. 여기 구간 평균 속력이 얼마냐죠, 여기는? 30이죠? 30이면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요? 40이 돼야 돼요. 중간 속력들이. 자, 이런 해석들을 처음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가속도도 한번 배워봅시다. 가속도라는 개념. 가속도는 그러면 속력이 변화량 20인데 그거를 0.1로 나누면 되니까 속력의 변화량 다 똑같죠? 그래서 2m/s가 됩니다. 이렇게만 나오면 틀릴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만 하면 뻔한 규칙성을 갖고 보이지 않습니까? 자, 틀리는 이유 2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대다수 틀릴 겁니다. 대다수가. 자, 첫 번째, 얘를 잘라다가 밑에처럼 붙여놓은 겁니다. 밑에처럼 붙여놨어요. 그럼 여기가 써보면 0.1, 0.2, 0.3, 0.4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긴 당연히 차원이 시간이네.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속력입니다. 이동거리라고 많이 써요. 첫 번째 틀리는 사람들. 이동거리를 잘라 붙였으니까 이동거리 아니냐? 아니죠. 왜냐? 같은 시간당 누가 빨리 갔냐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들어간다? 그럼 얘는 뭘까요? 얘 가속도예요. 가속도. 속도가 얼마큼 빨리 변했냐를 보여주니까. 자, 여기서 심화를 하나 해보겠어요. 심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얘가 10, 15, 뭐 18, 여기가 뭐 25. 등가속도입니까? 딱 봐도 아니죠. 자, 그러면 구간 평균 속력을 구하려고 하는 게 구간 평균 속력. 자, 가속도의 정의는 시간당 속도 변화량인데 평균 가속도는 그 시간 구간의 변화량에 속도 변화량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해봅시다. 0에서 0.4초니까 시간 변화량 얼마입니까? 0.4. 속도 변화량 얼마예요? 속도. 자, 처음 속력이 얼마였어요? 100. 여기는 250. 나중에 처음 빼면 얼마입니까? 250 마이너스 100. 그러면 틀리죠. 어떤 게 틀렸습니까? 예? 100을 뺀 게 맞다? 이거 틀려요. 이렇게 하면 그냥 바꿔보십시다. 자, 첫 번째 0.4가 틀렸다고 주장하면 맞습니다. 0.4 틀렸어요. 0.4 아닙니다. 얘 평균 속력이 얼마입니까? 근데 이 값이 그 구간의 대표값, 평균값이지 시작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간이 하나, 둘, 세 구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0.3초인 겁니다. 하나, 둘, 세 개죠? 평균값을 알아도 가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대신 구간을 줄여야 돼, 하나를. 평균값을 알아도.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250, 100. 250, 100. 평균을 가지고 그 구간의 평균값만 가지고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 의미는 굳이 따지자면 평균 가속도입니다. 얘 의미가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어차피 다 똑같죠. 가속도가 안 변하니까 그냥 가속도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 틀릴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등가속도 운동처럼 내주면 학생들이 다 맞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바꾼 것처럼 10, 15 이렇게 약간 가속도가 자체가 바뀐다고 하면은 이 구간 때문에 틀립니다. 뭐 요즘은 잘 되지 않지만 저런 거를 조그만 선생님이 신경 쓰면 충분히 틀리게 될 수 있는 게 물리학입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는 다소 중요하니까 여기 속력 들어가고 이 기울기가 가속도다. 가속도다. 지금은 뭘까요? 이 노란색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만약에 이렇게 써 있으면 평균 가속도가 되겠죠. 평균 가속도가. 사실상 이게 일자가 아니고 원래 뭐 대략 하면은 뭐 이렇게 됐다. 이런 거 되겠죠. 자, 다음에 밑에 이제 예시를 하나 잘라와 봤는데, 일단 얘가 등가속도 아닌지 판단해야 돼요. 등가속도인지 아닌지. 보니까 막 소수점으로 나와 있어. 그래도 얘 9, 25, 41, 57 이렇게 쓸 수 있죠. 변화량 얼마입니까? 16. 변화량. 등가속도네. 뭐 할 게 없어요. 등가속도면 누구나 잘 할 수 있다. 등가속도라면. 봤더니 16, 15, 13 막 이렇게 달라진다. 그러면 가속도가 아니라 평균 가속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예시해 봅시다. 평균 속력을 구하라고 하면 0.1, 0.1, 0.1, 0.1, 0.1, 0.1, 0.1 하나, 둘, 셋, 넷, 다 7개니까 0.7초 만에 이 거리 전부 더하면 돼요. 이게 평균 속력이 되겠죠. 전체 평균 속력이 얼마냐 하면 다 더한 다음에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되니까요. 근데 평균 가속도를 구하라고 하면 대표값들만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된다. 또 시간 조심해야 돼요. 자, 다음에 이제 가속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배우시고요. 가속도에 대한 정의. 가속도에 대한 정의.
가속 배정이. 오늘은 이분 날이니까 12시에 보내드려요. 다음 주부터 내가 스케줄이 변동이 없는 한 12시 이후에 다른 학원 바로 가야 됩니까? 바로 가시는 분 다른 학원 없죠? 네, 그래서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테스트도 보고 문제풀이도 하고 그러고 갑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특별한 사항이라면 다른 학원이 있다 아니면 여친이 기다리고 있다 그냥 보내드려야죠. 선생님 때문에 헤어지면 안 되니까. 자, 이 기울기가 뭡니까? 속력이죠?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 돼요? 가속도가 되겠죠. 그러면 가속도가 일정한 그런 물체 운동이 있냐? 있죠. 왜 없어요? 있지. 예. 그럼 가속도가 변하면 안 됩니까? 변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럼 문제는 출제를 못 합니다. 못해. 이거밖에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자, 변화해 봅시다. 그러면 변화해 봅시다. 변화해 봅시다. 넓이 어떻게 구해요?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이동거리 알려면 넓이 구해야 되는데 넓이 어떻게 구해요? 넓이. 족분해야죠. 족분해야 되니까 못 구하는 겁니다. 족분해야 되니까. 물론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죠. 이런 건 할 수 있어야 되지만 물리원은 그딴 거 안 나옵니다. 뭐 적분 안 나와요. 자, 이해가 돼요? 왜 이거밖에 낼 수 없는지. 만약에 가속도가 변하면 이런 식이거나 막 이럴 건데 넓이 정적분해야죠. 정적분.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한다면 압도적으로 95%는 이것만 나올 거예요.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만. 그러면 이건 전혀 안 나오냐? 아니죠. 계산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계산이 아니고 해석은 된다는 겁니다. 해석만 해봅시다. 해석을 해보면 또 밑에 거 하고 넘어갑시다. 이거 맞이 한 다음에 해석해봅시다. 순서대로. 자, 이 그래프를 보고 0에서 1초까지 속도와 가속도 방향이 같다. 속도와 가속도 방향이 같으면 속력이 증가합니다. 양의 방향이든 음의 방향이든. 맞겠죠? 3, 4초. 자, 음의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 이거. 0이 커요? 마이너스 2가 큽니까? 얘가 커요. 수학 시간 아닙니다.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앞으로 간 거리, 뒤로 간 거리, 오른쪽, 왼쪽 이런 얘기죠. 정수 아니에요, 정수가. 그러니까 증가한 거예요, 이거는. 여기 증가 구간입니다. 감소가 아니라. 반대다? 그랬으면 줄어들어야겠죠. 틀렸습니다. 여기 증가 구간이에요, 증가. 이거 감소라고 많이 생각하는 거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닙니다. 저거는 음의 방향으로 증가한 거예요, 저게. 그 다음에 0에서 6초 동안 방향 몇 번 바뀌냐? 방향이 바뀌려면 속력방이 바뀌어야 돼요. 여기밖에 없죠. 방향 변한 사건 한 번입니다. 틀렸어요. 변이 0이다. 앞으로 가는 거리하고 뒤로 가는 거리 같죠? 맞네. 이동 거리는 위 아래 다 합치면 되겠죠. 그러면은 8이 돼야 하니까 틀렸죠. 넓이 구하면 8. 자, 그러면 여기를 보십시다. 여기를 보면 가속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고 있어. 이렇게 변하고 있어.
그러면 계산을 절대 못 냅니다. 계산하려면 지금 이 넓이 적분해야 되는데, 이 넓이. 안 되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까 배운 것처럼, 이렇게, 이 빨간 기울기는 뭐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평균. 가속도라고 해야겠죠. 이제. 차원이. 얘랑 비교합시다, 얘랑. 이게 뭐였어요? 아까 두 점 사이 기울기, 평균 속력, 평균 속도, 접선의 기울기, 순간. 그럼 얘는 뭐겠습니까? 얘는, 요거는 뭐겠어요? 순간 가속도. 또, F는 MA니까, 가속도 또한 뭐하고 항상 비례해요? 힘이 비례니까 가속도라고 말하지 않고, 평균 힘, 순간 힘,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기가 그게 나와. 기역, 니은, 디귿 보기에서 저런 형태로 나와요. 자, 그래프 스타일 두 개 봅시다. 자, 이렇게 보면 이 그래프를 보고 B하고 힘의 방향이 같은 곳이 어딜까요? 자, 그러면 기울기 풀, 풀. 기울기가 방향이니까 B하고 C는 같은 방향의 힘을 받고 있는 거고요. A 구간과 같은 힘의 방향을 갖고 있는 거는 D가 되겠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얘는 자, 요 그래프는 A 구간, B 구간, C 구간, D 구간이라고 했을 때, 자, A 구간 가속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는 감소, 여기 증가, 다시 감소, 여기 증가. 그리고 또 정보를 씁니다. 아, 힘의 방향이 가속도가 플러스구나. 풀. 저렇게 정보를 써놓으면 얘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속도를 받고 있는지, 힘을 받고 있는지까지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하고 힘의 방향이 같은 곳은 D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해석학은 된다. 해석학. 근데 계산은 절대 못 낸다. 계산은.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합시다. 쉽시다.